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오래간만에 글로벌 증시 반등의 실마리를 잘 잡아내면서 마감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 요인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이제부터는 이번 주에 본연의 재료 내용, 그 재료 내용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고요. 다음 주부터 해서 다시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서 이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는 선반영이 충분히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오늘 교육방송에 있어서 여러분들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요. 자신감 가지시면서 교육 받으십시오. 그래서 최근에는 시황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고, 그리고 교육도 종목에 대한 AS를 통해서 복습을 다 단행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까지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핵심 공략주까지 맨 끝부분에 오픈을 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종목까지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차분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죠. 시황 놓고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MSCI 지수 편입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까지 브렉시트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MSCI는 왜 뜬금없이 갖고 왔느냐? 뜬금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잠시 잊고 계셨죠. 뭡니까? 오늘 아침에 MSCI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지수, 새로운 산정범위 지수 변경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6월달 기준이죠. 새롭게 변경된 것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 쪽의 경우에도 상하이 A지수가 신흥지수에 편입될까? 이런 기대 요인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것이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꼭 내년까지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MSCI 선진지수의 편입 은근히 기대를 일부는 하고 있었는데요. 가능성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도 선진시장 지수에는 편입이 안 됐어요. 그 내용들 전반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MSCI 지수라는 건 뭡니까? 주식, 채권, 헤지펀드 관련 지수,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석의 내용을 제공하는 그런 벤치마크 수준의 지수를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FTSE 지수와 함께 세계 증시의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MSCI는 모건 스탠리사가 내놓는 지수 산정 방식이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FTSE는 어디입니까? 영국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수의 구성 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추종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는 한 95% 정도 전체적인 그 펀드 매니저들의 95% 그러니까 펀드 상품의 95% 정도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린티어 시장 뭐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뭐 선진시장, 신흥, 이머징 마켓 그리고 뭐 브릭스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증시에 24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2월, 5월, 8월, 11월 2, 5, 8, 11월 4차례의 지수 정기 변경을 시행을 합니다. 이왕이면 3, 6, 9, 12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가 겹쳐져서 이제 2월, 5월, 8월, 11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정기 변경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매년 6월에 시장 분류 심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비정기 심사를 별도로 또 하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6월에는 분류 심사가 있는데 6월에 떨어지고 뭐 6월에 편입이 안 되고 6월에 어떤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도 비정기적인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려감을 갖는다는 건 좀 그런데요. 하여간에 그러한 내용을 그렇게 크게 담아두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최대 주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FTSE 그리고 IMF, S&P 그리고 다우 지수에는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MSCI 같은 경우가 선진 지수로 편입이 되는 게 아니고 선진 지수로 편입되기 이전 단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면 1년간 관찰을 했다가 다시 선진 시장으로 지정을 하면 그때부터 또 6개월 동안의 작업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수순인데 어쨌든 그 정부 차원에서는 해외 역외 시장에서 외환 시장, 원화의 외환 시장을 오픈하기에는 조금 여력이 없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MSCI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당분간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거의 뭐 언급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 쪽이었는데 이 발표가 컨퍼런스 콜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편입 관련된 내용 힘들 것 같다 이런 그 내용이 있었었죠. 결과적으로는 편입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결론적으로는 중국 증시가 휘청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국 증시 오늘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흐름, 강세의 흐름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뭐 항생도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매번 설명드리는 얘기인데 중국이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들 자금이 막 빠져나간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표현을 하죠? 그걸 또? 시장이 잘 가서 고점을 찍고 있을 때 주의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꼭 보면 시장이 무너져 내릴 때 와 외국인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편입지수에 포함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편입됐다고 해서 내일부터 그냥 막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1250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MSCI 신흥국 지수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15.2% 정도 수준이고요. 중국이 편입이 된다, 신규로 편입된다 했을 때 비중 조절하는 부분이 대략 한 0.3% 비중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표를 놓고 보시게 되면요. 그 금액이 2조 7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2조 7천억 정도 수준. 그럼 올해 2월 달 바닥 찍고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들 얼마를 샀어요? 바닥에서 2월 달까지 내다 팔던 거 다시 돌리면서 매수하면서 약 7조 이상, 8조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뭐 2조 7천억 나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루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향후에라도 중국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이러한 부분의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래 그 정도 수준이라면 만약에 충격이 나와 그렇다면은 저점 편입의 기회를 잡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다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MSCI 관련된 내용 오늘 정리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 놓고 보실 부분이 이겁니다. 미국 증시 보여드리면서 요즘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다시 잘 보시죠. 이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0.6% 빠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월요일입니다. 0.7% 빠졌죠. 오늘 어떻습니까? 꼬리 달고 돌렸어요. 장중에 월요일 날 강보합이 나타났고요.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기준에 역시 강보합이 나타났어요. 개장 초에. 브렉시트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리스 문제 불거졌을 때도 사실상은 이렇게 흘러갔어요. 유럽의 문제로 국한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일단은 선반영된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인식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그 여론조사가 진짜 신빙성이 있느냐? 과연 얼마만큼 신빙성을 갖고 가느냐? 업체마다 또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간에 미국 증시 다우지수를 가장 많이 보시죠. 다우지수 기준에서는 어찌됐건 꼬리를 달고 돌렸다. 이것을 바탕으로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됐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반등 기조 만들어놨고요. 일본 반등했고요. 대만은 어때요? 대만은 벌써 이틀 연속 반등입니다. 어제 0.4%대, 오늘 0.3%대. 그렇다면은 브렉시트에 관련된 내용 이젠 좀 잊어버리자.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 다우지수의 월봉 지금 어떻습니까? 173% 올라와 있습니다. 2009년 3월 대비해서.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추세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월봉 놓고 보실 때 어때요? 저기 바닥 2009년 3월 대비해서 165%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브렉시트에 관련된 내용이 큰 악재라 할지라도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만큼의 기준이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주가 오늘 조금 더 약세를 추가적으로 띄어서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호주 같은 경우에도 월봉 기준에 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위치고요. 일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오늘 반등 잘 줬어요. 반등 잘 줬고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일본이 127%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진다면 지금 이제 막 100% 바닥 대비해서 100% 조금 더 넘긴 수준인데 일본만큼만 올라오더라도 20% 이상 그럼 1200포인트 이상 올라가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대만 가권지수 연 이틀 동안의 반등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항생 같은 경우에도 반등 잘 줬죠? 예, 그렇습니다. 상하이 지수 마찬가지예요.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안 됐어도 크게 문제 없었고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아주 강력한 반등도 못 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체감 온도도 안 좋아요. 삼성전자 부분에서 2%대 상승. 그럼 삼성전자 1% 상승할 때 얼마큼 오른다 그랬어요? 시장 지수 놓고 보시면은 3포인트 정도 움직여요.
그럼 삼성전자가 오늘 한 7포인트 이상 땡겼죠. 그럼 시장은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안한다면은 사실상 체감 온도는 안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꼬리를 달고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돌리고 있는 추세에서 걱정될 게 뭐가 있습니까? 부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주봉 기준에서 그랜벨의 매수 1법칙 이후에 그랜벨의 매수 3법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는 뭐 추세 부분이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20주선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시황 관련해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브렉시트 관련해서 지난주에 오히려 여러분들께 시장이 잘 움직이고 있을 때 아예 그때부터 야 브렉시트 때문에 붕괴가 될 거야 난리가 날 거야 그러니까 전량 차익 실현하고 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든가 월요일날 개파락 나오고 쭉 밀리니까 거기다 대고 브렉시트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려는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좀 투매하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첨삭지도 받으실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이번 주에도 여의도에서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여의도에서 무료 강연회가 있는데 최근에 무료 강연회를 통해서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뽑아내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그 종목이 시가총액이 그냥 엄청나게 큰 조 단위 이상의 종목인데도 펑펑 날아다녀요. 뭐 포스코 대우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펑펑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종목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교육적인 내용으로 함께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려서 그 수익이 크게 난다 할지라도 교육으로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고요. 그 교육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 찾아내실 수 있는 방법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첨삭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2시에 무료 강연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서요. 종목 AS 받으시고 종목 AS와 함께 교육의 복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뭐 수익률 기준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부분의 AS, 어제도 AS 해드리고 오늘도 해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140만 원 넘기니까 으아 이거 어떻게 하지? 못 샀는데 어떻게 하지? 130만 원대라도 살 걸.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한 마음가짐을 유지하시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편입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럼 편입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단 한 주라도 편입하셔야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오늘 2%대 상승 나오면서 또다시 140만 원대를 넘겨버렸어요. 아차!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또 눌리면 또 안 눌리더라도 비중이 없으시면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3월 14일 주식 투시경 첫 방송 때 보여드렸던 삼성전자의 월봉입니다. 120만 원대 초반. 대단하죠? 상승 잉태 확인형이 확정이 안 됐지만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 개선폭이 있고요.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있고요. 이익 소각으로 주당 가치 높아지고 있고요. 실적 개선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월봉에 상승 잉태 확인형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잉태 확인형 완벽하게 완성. 그러고 나서 5월달에 눌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월봉 차트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장대 항공 또 나와 있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뭐 현재 구간에서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러한 흐름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월봉뿐만 아니라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되고요. 이러한 일봉에서도 그랜벨의 매매 법칙을 통해서 또 캔들의 법칙을 통해서 전부 말씀드린 내용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일수록 기술적 분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바닥에서 돌릴 때의 신호와 고점에서 돌릴 때의 신호 전부 기술적 분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추세에 대한 해석도 전부 가능하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다 쳐드린 부분을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여러분들은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무겁다고 생각하셔서 편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종목 가지고도 5월달 이후에 5월달에 굉장히 시장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시장의 지수가 깨져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15%의 수익률. 여기서 잡으셨어도 10%대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큼 더 움직일까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놓고 보시면 수급 개선 폭의 기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봉 기준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주봉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이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1번과 2번의 높이만큼을 뭐라고 합니까? W자 패턴의 골짜기 이 높이만큼이 돌파됐을 때의 목표 주가 라인이다. 그렇다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110만 원. 여기가 얼마에 140만 원? 30만 원이죠. 이 높이가. 그렇다면 30%의 상승률 170만 원, 30만 원의 상승. 그래서 170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와, 너무 높다고요? 너무 높으시면은 그렇다면 오히려 월봉으로 보세요. 오히려 월봉으로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서 접근했을 때 이게 어떻게 가요? 라고 생각하셨죠. 가잖아요. 그죠? 또 130만 원 미만에서 전후에서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에이, 뭐 이거 몇 개월 동안에 맨날 얘기하고 가지도 못한 가지요. 결국은 140만 원 넘기니까 이제는 150만 원이 보이시죠? 근데 150만 원이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매번 갈까? 그래 놓고 어제도 오늘도 130만 원대로 밀려 내려왔을 때 편입하셔야 되는데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의 범위의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충분하게 월봉에서의 지금 가려져 있지만 갭이 나왔습니다. 월봉의 갭이 나왔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월봉의 갭이 나왔다. 103만 3천 원에서 130만 원, 27만 원의 갭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27만 원, 157만 원, 저 고점까지 157만 원의 높이가 현재 월봉 기준에서의 갭 상승 나온 기준의 목표 주가라는 겁니다. 1차 목표 주가 157만 원, 그러니까 150만 원대 155만 원 고점 넘기는 흐름. 두 번째 목표 주가 170만 원. 아시겠죠? 삼성전자 못 가면 시장에 대한 기대 요인 갖지 마세요. 삼성전자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주식 비중 가지고 가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편안하게 놓고 보시고 한 주라도 꼭 편입하실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분명히 AS 제대로 해드렸어요. 교육과 함께 수급과 함께.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었어요? 포스코 대우잖아요. 포스코 대우. 매주 화요일마다 장중 내내 여러분들께 첨삭제도 해드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포스코 대우는 뭐 온라인상에서 첨삭제도 했든 안 했든 매번 방송에서 AS 전략 잡아드리잖아요. 그죠? 이 포스코 대우를 왜 편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갭의 기준에서 이러한 갭의 기준에서도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 월봉 기준에서도 바로 말씀드리자마자 이 목표 주가 높이 빵 부딪혀버리는 흐름 이번 달에 나와버렸죠. 응? 그리고 나서의 흐름 어떻습니까? 3조까지 올라서 버렸어요. 시가총액 1조 2천억짜리가. 그만큼의 상승 탄력이 강도 있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주봉 차트로도 목표 주가 또 설정해드렸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일봉의 기준에서도 예전부터 캔들의 기준, 또 추세의 기준, 이평의 기준 전부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장악형 확인한 이후에서부터도 얼마입니까? 35%에 달하는 수익. 그러고 나서 이러한 고점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우와, 땡큐. 예? 우와, 땡큐. 왜 땡큐에? 우리 지금 수급 배우잖아요. 수급 배우고 있고 주도주 배우지 않습니까? 수급과 주도주를 배우고 있는데 수급이 악화된 게 거의 없는데 시장이 밀렸다고 해서 이 고점에서부터 음봉이 빵! 우와, 땡큐. 여태까지 주도주 배우고 수급 배운 거에 대해서 복습 계속 하셨어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반등의 기조가 크지가 않아요. 예? 아직까지도 기회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기준에 있어서 포스코 대우 같은 경우에도 다 보시겠습니다. 어떤 맥락의 흐름이 나옵니까? 주봉의 기준에서 어때요? 짧게 보시더라도 이게 지금 주봉이잖아요. 이 구간을 여기를 치고 올렸단 말이에요. 이 라인을 먼저 그려드렸었고 여기를 치고 올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수급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거래량이 터져줄 수 있는 위치가 됐던 거예요. 터져줄 수 있는. 일봉으로는 거래량을 터트려놨어요. 제대로 터트려놨습니다. 26,000원대까지 올려놓으면서 제대로 거래량을 터트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온 수준 25,000원도 이탈시켜요. 고점 대비해서 막 한 5% 이상 밀어버려요. 우와 땡큐. 에? 수급이 뭐 크게 바뀐 게 있나요? 없잖아요. 우와 땡큐.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에 대한 목표 라인은 월봉으로도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월봉으로도 놓고 보시면 어때요? 자, 목표 라인 여기였으면 되는데 월봉 딱 여기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첨삭지도 해드릴 때. 자, 이럴 때는 일단 한번 목표 주가 도달했으니까 전량 차익 실현. 더 넘기더라도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꼬리 달고 내려오면 와, 고맙습니다 하고 제 편이 왜 못해요? 거래량 부분이 월초 부분에서 요만큼인데 이만큼만 터져줘도 좋다 그랬죠. 근데 아직 중반 상태에서 완벽한 거래량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올라왔을 때 땡큐 전량 차익 실현. 왜? 목표 주가 도달. 그러고 나서 눌리면 제 편이.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 다시 또 사들여야죠. 그리고 나서 전략적인 부분에서 다음 달에 7월 달에 포스코 대우는 지금 왜 이런 수급이 지속이 되고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1조 2천억에서 왜 3조까지 올라갈까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이렇게 내려간 거고 망치형의 캔들 혹은 변형사배령의 캔들이 뜬 이유, 거래량이 터지면서 뜬 이유, 수급이 들어오면서 날아가는 이유, 실적이 올해는 제대로 개선될 것이다 라는 것이 윤정도 의견이 아니라 시장의 컨센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관심 지속적으로 가지시고 이 목표 주가 밑에 바로 놓여져 있죠? 한번 부딪혔죠? 여기서 편입 기준. 최악의 경우 눌린다 할지라도 수급만 악화되지 않으면 크게 부담 없다. 거기에 시장은 브렉시트 충격을 일정 부분 감안하고 돌리고 있는 추세로 진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향후 추세 어떻게 될까? 전체 시장 긍정적이겠죠? 전체 시장 긍정적이면 어떻게 돼요? 종목분들도 매집 종목, 대형주에서 시세가 뿜어져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늘 종목 AS 해드리면서 수급과 거래량까지 같이 복습을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복습 부분, 또 무료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강연에 이번 주 토요일 무료 강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정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오늘은요, 어제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도 하고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도 또 배움을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보신다면 내용 어렵지 않아요. 이것이 캔들이나 이렇게 그림이 좀 이쁜 그림이 나오게 되면 쉽게 배우시는데 수급 부분 막 수치가 나오고 계산이 나오면 어려워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혀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벌써 이게 며칠째입니까? 몇 주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시장 주도주라는 건 뭐다? 1조 이상, 업종 대표주. 그러면 시장 수익률은 시장 대비해서 주도주의 수익률은 시장 상승률 대비 1.5배에서 2.5배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보시는 거고요. 시장 주도주는 한 번 형성되면 최소 9개월에서 24개월 동안. 그게 주도주입니다. 업종의 순환이 그냥 짧게 끝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 철강조선도 긍정적이었지만은 리먼 터지고 나서 자동차가 또 화학 정유가 제대로 시장 주도주로 불거질 때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기아차가 5천 원대에서부터 8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현대차가 3만 5천 원에서부터 26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죠. 그러한 랠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 그 수익을 잡아낼 수 있는 게 시장 주도주다. 그럼 그냥 업황을 통해서만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육 다 받으셨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주도주는 수급이 어떻게 바뀌느냐? 개인들이 물량을 뺏기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형성되는 게 눈으로 보여지죠. 그렇게 되면서 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표 주가 설정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 전부 압축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복습 내용이에요. 173개 종목이 있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을 여러분들은 꼭 보시고 10조 이상짜리 종목도 24개 잘하는 겁니다. 20조 이상짜리 종목은 9개, 10개, 10개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종목군들 업종 대표주니까 꼭 보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한 주라도 갖고 계시면서 같이 보셔야만 시장 흐름을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놓고 보셨고 세 번째 기준에서는 업종별로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운수장비 업종, 그죠? 최근에 들어서 엔화 강세 때문에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화학업종, 금융업종, 서비스 업종에는 지주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쪽은 시가총액 비중이 2.75%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테마와 주도주는 다르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주도주 공략비법 1, 2, 3, 4가 있어요. 다 배웠어요. 다 배운 거예요. 이 내용, 상장 주식수와 시가총액 아셔야 된다라는 내용, 또 수급 주체 세력들의 매매 동향, 그리고 지분율, 편입단가 아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 단원에서는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에서 각각의 장에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줄 것인지, 어느 정도 감내를 할 것인지 그것을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는 누적 수급이 계속, 매집이 계속 진행될 때의 흐름에서 언제 편입을 하느냐, 전고점 돌파했을 때, 돌파 후에 눌린 구간일 때, 그리고 수급 정체 후에 주가 조정 시에 편입한다. 이 내용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복습할 거. 매집주의 손바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 주체 세력 매집주, 외국인 기관이 매집한 종목에 대해서 악재는 매수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표 주가나 이런 부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의 목표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매번 말씀드리죠. 윤정두가 30년 됐어요. 30년. 증권사 카드 등록해서 만든 지가 30년 됐습니다. 30년 전에 만들었던 카드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어찌됐건 30년 전부터 주식을 처음 시작해서 그때 객장에 모눈종이 가져다가 거기다가 하루하루 차트 그려가면서 그렇게 배워서 공부를 해서 봤더니, 그랬더니 그 내용들이 굉장히 실전에서 배운 내용이라 알차더라 이거예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증권사의 전 직원, 임직원분들 교육을 단행을 했죠. 교육을 단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형화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교재를 만들기 시작한 게 현재까지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그 자료가 된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10여 차례 우승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 역대 사상 최대의 기록 7,681%라는 누적 수익률을 가지고 10주 만에요. 그걸로 또 1등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노하우가 살아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셔야 됩니다. 어디 가셔서도 외국인 매집주, 기관 매집주,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 어느 정도 설정해야 되는지 안 나오죠? 그냥 기관이 매수했어요. 외국인이 매수했어요. 사도 됩니다. 소형주 샀다가 기관 외국인 하루에 다 팔아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다 팔아버렸네. 이거 큰일 났네. 예전에 삼성물산 어떻게 됐어요? 헤르메스가 지분 공시 5% 했는데 거기에 막 추종 매수 들어왔죠? 그냥 하루에 다 팔아버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있어야 되겠죠? 자, 화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기준이고요. 이거는 매번 설명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윤정두의 30년 노하우가 붙어 있는 겁니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 보시면 1조 이상이라는 거 꼭 강조드리는 거예요. 173개 종목 기준. 그리고 가급적이면 5조 이상 전후 수준의 종목이라면 요것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5조면은요. 2.5%면 얼마예요? 1,250억. 그리고 5%면 2,500억. 2,500억을 매수했을 때에 5조짜리 종목에 2,500억을 매수했을 때 대략 20에서 30% 저점 대비가 아니에요. 저점 대비는 당연히 주가 올라왔겠죠. 저점 대비가 아닌 매수 평균 단가 대비 20, 30%를 들어 올려야만 차익 실현했을 때 10에서 15% 정도 수준의 수익을 내고 나간다는 겁니다. 주체 세력이. 아시겠죠? 그 내용의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이 부분 꼭 놓고 보시면서 소형주에도 사실은 대응이 됩니다. 비중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복습 꼭 충분하게 단행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이겁니다. 오늘 제대로 된 복습. 어떻게 됐어요? 어제 이 부분 새롭게 배울 때 하나케미칼 예제를 드렸는데 자료 2개가 빠져버렸죠. 오늘 보강했습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매집주의 손바뀜 흐름, 그리고 주체 세력의 매집에 매집을 했을 때 그 종목에 대한 악재는 매수의 기회이다. 왜? 주가가 확 흔들려서 밀려 내려갔을 테니까. 매수 평균 단가보다 밀렸을 테니까.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의 일봉 차트. 휘영찬란합니다. 휘영찬란해요. 이런 데서 저도 한번 다시 사고 싶습니다.
이런 데서. 이야 올라갔다가 이런 데서 또 한 번 또 사고 싶어. 이게 16,000원이에요. 16,000원. 예? 시장이 깨졌었죠. 깨질 때 내려갔던 이 16,000원. 우와 하고 또 내려오는데 여기가 22,000원. 예? 이야 이런 데서 다 사고 싶다는 거죠. 얼마큼 샀길래 그러느냐. 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초기에는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왔을 겁니다. 공매도 물량에 대한 상환 부분들이 일정 범위 있었을 텐데 어찌됐건 간에 누적 수급이 이게 1억 6천만 주짜리 종목이에요. 1억 6천만 주 이상입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지금 뺏긴 게 얼마냐면은 3,100만 주 이상이에요. 그러면 거의 뭐 19%, 20%에 달하는 물량을 개인들이 뺏겼다는 거예요. 10% 이상이면 뭐라 그랬어요? 10% 이상이면 매수 평균 단가에 50% 이상을 들어 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주도 업종으로도 부각될 수 있는 화학 업종이고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냐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의 매수 평균 단가는 이렇습니다.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수 평균 단가 외국인이 21,057원, 기간이 21,247원, 21,000원 수준이라는 거죠. 21,000원.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매수 평균 단가가 21,000원. 그럼 곱하기 50%면 얼마입니까? 목표 주가 단순하게 31,500원 뭐 이 정도 되겠죠. 요것이 우와 31,500원이 갈 수 있을까? 월봉으로 놓고 보세요.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요. 월봉에서 예를 들어서 오버슈팅 나오는 그 크기가 요만하다라고 하면 지금 월봉을 갖다 붙이실 때 딱 요 정도 가격도 나옵니다. 한 달 오버슈팅이면 이 가격 나와요. 매집 다 돼 있죠. 실적 좋죠. 실적에 대한 모멘텀 한 번 더 부딪혀주면은 튕겨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는 뭐지? 아니 이렇게 매집이 돼서 거의 20% 매집을 했다는데 이거는 뭐지? 라고 손바뀜을 아셔야 된다 그랬죠. 어디서 손바뀜이 나옵니까? 여기서 손바뀜이 나옵니다. 여기서. 손바뀜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보실까요? 한번 어떤 손바뀜이 나오는지. 땅땅 따다당 손바뀜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몇 주입니까? 이게 작습니까? 어제 이 차트를 잘못 갖고 나왔어요. 다른 걸로. 예? 이름만 제목만 하나케미칼로. 어제 자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전부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이걸로 기관 투자자가 1172만 주. 1172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이 못된 기관들이. 그리고 나서 이 물량을 그럼 개인들이 받았냐? 그러면 큰일 나죠. 예? 7.1%를 개인들이 받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받습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6.58%를 받아버리네. 예?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수급이 다시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2016년 1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분명하게 수급은 횡보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다. 외국인은 얼마 샀어요? 24,600원에 샀습니다. 지금 주가 얼마예요? 24,000원 미만이에요. 지금 13일 종가고 15일 종가 기준에 23,000원대입니다. 매수 평균 단가보다 밀렸어요. 근데 손바뀜이에요. 그냥 개인들 누적 수급만 횡보? 아니죠. 손바뀜 놓고 보셔야죠. 21,000원 평균 단가 대비 더 올라와서의 손바뀜. 얼마나 좋습니까?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주체 세력의 손바뀜을 꼭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매집이 돼 있는 종목에 있어서의 악재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찌됐건 하나케미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목표주가 요거 이러한 오버슈팅 양봉 하나씩 나오면 어떻게 돼요? 월봉 기준에. 예? 여기다. 요만한 크기의 양봉 하나 나오면 어떻게 돼요? 35,000원이에요. 31,500원이라며 아까는. 그죠? 예? 31,500원 목표 주가가 21,000원에 50%만 잡으면 근데 이거 양봉 하나 이만한 거 하나 나와버리면 35,000원 돼버려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집이 이만큼 됐는데. 어마어마하죠? 예? 보셔야 돼요. 자, 추가적인 복습 내용 들어갑니다. 뭐가 될까요? 동국제강입니다. 호재는 뭐라 그랬어요? 어제 다 말씀드린 내용 빠르게 진행할게요. 2006년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 시장에서의 철강 가격의 상승 또 시장 주도들로서의 이거는 그냥 내용인데 우리 연구원이 쓰는 거야. 내가 고쳐야 되는데. 고쳐서 또 말씀드릴게요. 상장 주식수의 15% 이게 6천만 주짜리인데 1,000만 주를 이익 소각한대요. 우와 대박이죠. 1,000만 주를 이익 소각한대요. 거기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중공업 등의 후판을 수주를 받습니다. 동국제강이 후판 수주를 많이 받아요. 실적 개선폭 굉장히 뛰어나겠죠. 그래서 4분기에 그 후판 수주를 받는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2007년도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개선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또 현재 동국제강의 그룹 오너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시긴 한데 이 당시 2006년, 2007년 당시가 그 당시에도 사실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 그것이 조금 풀려나가던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동국그룹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 그것도 재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2007년도 악재를 놓고 보시면은 이런 내용보다도 2006년도에 결산 실적 부분, 특히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아니 그거는 알려져 있었던 내용. 그래서 2006년도에 그다지 주가가 탄력을 못 받았어요. 시장이 강했는데도.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악재다 해서 1월 달에 조정 나오고, 그리고 4월 달에는 중국발 긴축 관련 악재인데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무슨 해석이냐면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중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철강에 대해서 감산하자 하라고 그랬죠. 철강에 대해서. 감산을 하는데 그걸 긴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처럼 긴축이 아니라 다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다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철강 감축이었습니다. 완전한 긴축이 아니라 철강에 대한 감산, 예? 저가 물량에 대한 감산, 증치세 주면서 막 부과해줬던 이렇게 부양해줬던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과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감산을 하자, 긴축을 하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철강주한테는 어마어마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거기다가 동국제강을 두들겨 패버렸어요. 그래서 철강주들 다 조정을 받았는데 한 막 9%씩 빠져내려갔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기회라는 거죠. 시장은 강하고 매집은 돼 있는데 매집 평균 단가 수준이나 혹은 그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악재로 우와 땡큐. 결국은 그 결과물이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여러분들께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 보여드릴게요. 이 당시 누적 수급에 대해서 HTS상에서는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제 도서 내용을 스크랩을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2006년도 7월 31일부터 2007년도 5월 16일까지 약 1년, 11개월 정도? 1년? 10개월? 하여간에 그 기간 동안에 730만 주, 12%를 약탈해 갔어요. 6천만 주짜리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6천만 주짜리 종목인데 이만큼을 매집하고 1월 달에 잠시 1.2에서 1.5% 넘길 때, 이때가 한 6% 또 매집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넘길 때 시장에서 조정을 17% 이런 수준의 조정을 줘버린 거예요. 매집 단가보다 푹 하고 밀어버린 겁니다. 땡큐. 예, 매수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누적 수급 일부 조금 흔들린 거, 이게 10% 이상 매집됐을 때죠. 요만큼 물량 던지면서 시장 멀쩡하게 플러스로 잘 가고 있는데 얘 혼자 9%의 마이너스. 어우 땡큐. 언제 살까 하다가 이럴 때 사야 되는구나. 땡큐. 자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의 기준에서 수익률만을 놓고 보는 건데 여기서부터 쭉 매수를 했으니까 매수 평균 단가는 사실상 낮았겠죠. 낮은 상태에 추가적인 매수 들어오고 여기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이때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세금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힘들어지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 재빨리 그런 일 없어. 세금 부과 안 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되면서 시장도 살고 종목도 바닥 다지고 돌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만 4월 달에 시장 강할 때 살짝 한번 9% 정도 흔드는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시장도 강했고요. 예? 시장도 강했고 동국제강도 어떻게 됩니까? 시장 충격받을 때 한번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쭉 뻗어 올라가면서 6천만 주짜리인데 6만 6천 원까지 올라왔으면 시가총액 3조 돼버린 거예요. 3조. 예? 그 전에 한 1조 하다가 1조 미만에서 움직이다가 그죠? 그래서 저런 자리에서 이럴 때 못 사셨는데 조정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준다면 편입이 될 수 있었다는 거고 또 이러한 구간에서 인위적으로 눌러줬을 때 편입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볼게요. 시장지수 어떻다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여기도. 예? 플러스가 났다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6.2%의 시장 조정. 그 정도의 조정이었는데 어떻게 됐다? 동국제강은 이 기간에 6% 매집을 해놓고 이 기간에 6% 매집해놓고 그럼 이 정도의 평균 단가 되겠죠. 더 깨고 내려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매집한 걸로 따지더라도 평균 단가보다 더 내려간 수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과매도 권역 이후에 V자형 반등 나오죠. 이럴 때 편입을 왜 못합니까? 못하는 이유 하나 있어요. 내 종목이 물려있거든요. 내 종목이 딴 데서 물려있으니까 이거 편입 못해.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데서 추격 매수했다가 추격 매수했으면 그럼 좀 견뎌야 돼요. 왜? 시장이 다 깨질 때니까. 6%, 120포인트. 지금 기준이라면 120포인트 깨질 때니까 견뎌야 됩니다. 근데 또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또 손절, 또 V자형으로 날아가면 막 이러다가 나쁜 종목이라 욕해요? 근데 더 가버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시장은 1.3%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 혼자 9.3% 하락. 왜? 중국의 철강 긴축. 그게 어떻게 긴축입니까? 재료지. 예? 얼른 잡아야죠, 이럴 때. 자, 보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놓고 보여드리는 건데 이러한 흐름, 예? 그리고 이러한 흐름인 거예요. 같은 자리예요. 제가 이거 차트를 이렇게 제대로 못 붙여놔서 그렇고요. 같은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4월이고 여기가 4월이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대응했을 때 결론은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주봉의 흐름 이후의 흐름. 매집이 돼 있다 보니까 주봉에서도 제한적입니다. 나중에는. 그냥 여기서 편입된 물량 혹은 여기서 제대로 조정받을 때 여기서 편입된 물량 또 여기서 한번 눌러줄 때 물량 여기까지의 목표 주가 대박. 철강주가 다 갔을 때예요. 아시겠죠? 복습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주도주를 잡아내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준에서는 뭐가 됩니까? 전체적으로 쉽죠. 주도주는 업황의 기준을 잡고 매집의 기준을 잡는다. 매집 평균 단가만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재료 요인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만 할 수 있다면 브렉시트 같은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시장 조정받을 때 매집주 또 재료주가 눌림폭을 받는다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편입하셔야죠. 아시겠죠? 자, 오늘의 공부 내용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내용과는 달라요. 거꾸로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졌을 때 어떻게 종목의 붕괴가 되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이 종목 A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현대 오토넷이에요. 지금 합병됐죠? 요 내용 뭐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온라인 첨삭지도 할 때 그럴 때 좀 말씀드리고요. 뭐 해상도 안 좋으니까 빨리 넘겨드릴 텐데 어떤 내용이냐면 파란 색깔 선이 개인입니다. 개인인데요. 2005년 7월 이후에 개인들이 4,500만 주, 19.42%를 떠안았어요. 어마어마 20%를 떠안았다는 게 개인이. 뺏겨도 시험찮을 판에. 근데 이것을 못된 짓거리를 한 게 현대그룹주죠, 이게. 합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 엄청난 재료인 양 막 터트려요. 그 주가만 개인들이 이렇게 떠왔는데 주가만 막 휙휙 날아다닙니다. 거기에 막 매수 사인 나와요. 분석도 안 하고 수급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내용만 보고 언론 플레이에. 어찌됐건 간에 합병 전에 주식수는 1억 8천만 주고요. 합병 후에 주식수는 2억 3천만 주입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2일에 B사가 흡수합병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정의선 씨의 지분이 30% 있었던 그리고 또 뭐 그룹 차원에서의 지분이 거의 대부분 다 형성되어 있는 정몽구 회장님도 지분이 있었죠. 어찌됐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텍과의 합병 부분인데 이 본텍이라는 업체와의 합병 부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뭐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나중에 그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가를 땡기는데 인위적이라는 겁니다. 왜 인위적이에요? 3,320원짜리를 15,650원, 371%. 시가총액 사실상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이걸 땡기는데 언론 플레이만 계속하고 야 이거 합병되니까 좋다 막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수급은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서 수급을 개인들에게 다 떠넘겼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데서도 지지를 못 받고 추가적으로 깨지고 계속 내려오는 이유는 시장이 깨져서뿐만의 흐름이 아닙니다. 시장은 오히려 2007년도에는 강세를 띄었었죠. 그리고 약세를 한번 띄었다가도 반등이 나는데 계속 깨져 내려가죠. 전체적인 시장 흐름 대비해서 월등하게 이렇게 깨져 내려간 이유는 앞서 보신 것처럼 20%에 달하는 물량을 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이 부분 짧게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뒤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매집주가 아닌 이런 종목에서는 오히려 힘들게 당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M증권사라고 표현했는데 솔직히 이것도 말씀드리면요. 미래에셋증권이에요. 미래에셋증권. 그래 다 지난 내용이니까 이렇게 쉽게 그냥 종목명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교육을 위한 내용이지 뭐 별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개인들에게 이렇게 떠안깁니다. 이렇게. 얼마를 떠안겨요? 엄청나죠? 3.76% 떠안고 이때 6.26% 떠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가 흐름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땡기는데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에게 다 떠넘겨버려요. 시장이 가면 금융주가 간다? 맞습니다. 근데 시장에 가면 증권주가 간다? 그건 안 맞아요. 마지막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어마어마한 하락률, 마이너스 49%가 말이 됩니까? 네? 그러한 하락률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겁니다. 현대증권인데 지금 눈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이렇게. 아이고 이제 좀 깔끔하다.
그죠? 이제 깔끔한 거. 미래에셋증권도 나중에 깔끔하게 이런 차트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 지수가 이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겁니다. 시장 지수예요. 시장 지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잘 보시죠. 기관이 여기서 사실상 1차 매집을 해줘요. 1차 매집을. 그래 놓고 이때 당시에 시장이 가면 증권주가 갑니다라고 고짓말을 해요. 고짓말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얼마? 1200만 주를 매수해버려요. 여기서 기관이 매수한 거 1200만 주를 이때 그대로 떠안긴 거예요. 개인들이 떠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급락을 하겠죠. 급락을 하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시장은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는데 시장에 가면 간다며. 그럼 시장이 횡보하면 시장에서 횡보해야죠. 근데 개인들이 1200만 주 떠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횡보하는데 주가는 급락. 그래서 이 바닥에서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2006년 말부터 2007년까지. 그래 놓고 또 얘기해요. 시장에 가면 증권주 갑니다. 야, 양치기 소년이네. 뭐 이러고. 예? 시장에 가면 증권주 가는데 왜 시장 횡보하는데 깨졌냐고요. 그 양치기 소년 아니에요. 거짓말 또 하는데 또 속아. 또 속아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니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높은 고점 구간에 낙폭과대라고 해서 개인들이 1850만 주를 또 사버려요. 이때 당시 매집한 것보다 더 많이 사버려요. 1850만 주. 어떻게 돼요? 시장 붕괴될 때 더 빠져 얘는. 시장 지수가 요만큼의 기준이면은 여기에 맞는 주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빠져요. 더. 시장에 가면 증권주 간다?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일단은 개인들에게 이렇게 물량이 떠넘겨질 때는 매집 종목하고는 아예 거꾸로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내려간다.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 종목 괜찮아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수급 하나만 놓고 보면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 HTS 상에서 나오는 게 글로벌 시장에서 몇 군데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응? 미국에 가서 혹은 영국에 가서 제가 계좌 개설 딱 하나 해서 자 윤정두가 매수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그럴까요? 와 윤정두 외국인이 샀습니다. 그럴까요? 우리나라처럼 얼마나 좋아요. 외국인 기관 보여주는 데가. 그럼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기준에서 수급 보시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낙폭과대해서 가격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사야 됩니까? 누군가는 사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대형주는 외국인 기관이 사서 들어 올려야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 올리지 않는데 어떻게 가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들 꼭 염두를 하시고 시장에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도 눌려 내려왔고 조정도 받았고 그 상태에서 편입단가보다 낮은 수준의 흐름이라면 편입을 하셔야죠. 그래서 반등장에 좋은 수익 가지고 가셔야죠. 자, 화면 놓고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매일 같은 종목입니다, 사실.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의 흐름인데 개인 누적 수급입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물량이 다시 떠넘겨졌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떠넘겨졌을 때의 흐름이 이 정도의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과도하게 조정을 받은 거죠. 이만큼의 매집이 단행이 됐는데, 단행이 돼서 초기에 그럼 매집한 물량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까지 밀려 내려온 부분은 과도하다라는 겁니다. 이 매집이 시가총액이 조단위 이상이에요. 1조 이상짜리 종목인데, 매집이 8%대 매집이 현재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집 단가 대비해서 50% 정도 수준의 주가가 상승 탄력이 나도, 죄송합니다. 50%가 아니라 30에서 50이죠. 30에서 50%. 그럼 30% 수준의 주가 상승 탄력이 나도 이상할 게 없는데. 그렇다면은 요 고점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오히려 바닥에 내려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추세, 바닥에서 형성됐었던 1차적인 추세 부분에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 명목 가격 바로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안정 추세로 지금 회귀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탄력 있게 반등 나올 수 있죠. 이제부터 자신감 가지십시오. 여러분, 윤정두가 있습니다.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과 함께 하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두였습니다.